시의 임시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우 시장님과 노케이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을 즐길 여유도 없이 봄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들어섰습니다. 지천의 봄꽃이 만발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쉽사리 다가갈 수 없는 안타까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 꽃은 활짝 피었습니다. 지난 4.15 총선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였고 우리 국민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선량으로 선택받으신 6분의 당선인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인 여러분께서는 선거 기간 시민께 다짐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에 이바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혼신을 다했지만
패배의 쓴잔을 마신 낙선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이 무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치열하고 격렬했던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정당을 떠나 새로이 선출되신 6분의 당선인과 지혜를 모아 산적한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울산이 제도액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안의 요소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껏 잘 대처해왔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위기 통제 및 관리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기반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려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일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울산형 뉴딜 사업을 추진키로 한 만큼 속도감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가감한 재정 투입과 신속한 행정력을 펼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책상에 머무르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현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때입니다. 공직자는 물론 의원 여러분께서도 발로 뛰는 현장 활동에 더욱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육 현장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등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어려움도 많겠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배우는 학생들이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겨내는 힘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절제하는 자기 희생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는 경영자를 이해하고 경영자는 노동자를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게 위기를 대처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에서도 울산이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에서는 두 번째 코로나 추경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기 돌파를 위한 추경이지만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은 더 엄격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울산을 더 위대한 도시로 만들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합니다. 평온한 일상은 빼앗겼지만 한층 더 성숙된 시민, 한껏 더 높아진 울산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도록 합시다. 모두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시현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손근호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한 울산광역시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한계와 그 내용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르면 정보 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 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 또는 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 지역 주민, 장애인 및 노령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현재 변화하는 시대에 그에 따른 문화와 함께 발맞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밖에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배달을 통해 집에서 시켜 먹는 외식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작은 모니터를 통해 선생님과 만나고 소통하는 수업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악수를 하지 않고 인사를 통해 교감을 하고 카페에서 하루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전화와 SNS로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은 웹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전자기기 등을 통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난 오늘 변화된 문화는 개개인의 삶에 녹아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에서 2020년 계획하는 정보 취약계층 사업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 규모 면에서도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울산의 정보 취약계층의 개선을 뒷받침해 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수업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전자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을 위한 기술적인 정보 제공 측면을 보면 교육에 대한 인력적 인프라와 교육 장소 등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 기기만 있고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오프라인 강의와 같은 교감과 질 좋은 강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생 99% 이상이 상반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태블릿 PC와 같이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기기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짧은 예시와 변화된 사회 문화를 길게 서술하였지만 결론은 정보 취약계층은 단순 장애인과 고령자에 국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라도 아이부터 고령자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홈페이지와 앱과 같이 정보 소통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이용할 수 있는지 또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적, 제도적, 기기적 배려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제도만으로는 위 사례만 보아도 변화되는 사회의 구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변화되면 제도와 정책이 함께 변화되는 것이 성장하는 대한민국과 함께 울산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2일은 정보통신의 날이었습니다.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때 뒤로 밀려있던 정보화 사업에도 푸른 신호등이 켜지기를 바라며 정보 취약계층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도 그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키가 내보다 더 크셨네. 몰랐는데. 이 참.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옥동 신정사동 출신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보훈위원회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울산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송초로 시장이,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노국기 교육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무너져내리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온 울산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피해로 지원 기준을 좀 더 완화해 줄 것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3%를 하향 조정했고 우리나라도 1.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지난 19일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달 임시 일용직 취업자는 54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9만 3천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감소폭은 1989년 1월 임금 근로자의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컸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경제지표도 최악의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초로 시장이 이번 선거 기간 중 만난 시민들은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지역 경제를 살려내고 일자리를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 지난 7일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울산역 코로나19 경제 대응 사업을 발표하셨습니다.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준을 좀 더 완화해 줄 지원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먼저 일자리 사업 특별 지원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부 지원 사업은 대부분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시책이라면서 중앙부처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울산형 코로나19 경제 대응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식, 공연, 전시, 행사 등 일절 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사업은 일부에서는 그림의 떼이라고 합니다. 신청자 요건이 맞는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가 하면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으로 하다 보니 산정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신청 창구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1인 가구주인 연극예술을 하고 있는 연극인은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보험 기준 29,273원을 넘어 포기했다고 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예술이 안전망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문턱을 조금 더 낮춰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공업답은 주변 어느 소상공인은 집세도 못 주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가족처럼 지내온 종업원을 내보내야 한다면 하염없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100억 예산으로 만개 업소를 선정 업체당 100만 원 지원하겠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상공인들이 신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 규모 1억이라는 조건을 이래 신청해서 스스로 자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한계이긴 하지만 지원 대상이 너무 협소합니다. 정부 지원 기준은 연매출 1억 원이 아니라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매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매출을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지원이 됩니다. 사실 카드 사용이 일상화됨으로써 웬만한 골목 소상공인도 매출 1억은 넘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원 시책을 빚 좋은 개살구라 빗대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학교 앞 문방구점은 신청 요건이 안 돼 신청이 전무합니다. 매출의 감소율이 올해 1월 대비 3월 매출이 60% 이하라서 전년도 매출 1억 원 요건이 된다 해도 전년 12월부터 말부터
휴가를 썼다 보니 신청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소상공인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매출을 비교하여 지난해 동기보다 10% 이상 매출 감소가 있다면 지원 기준을 완화해 주십니다. 또 운망구조 같은 특정별 특성을踏まえ 지원 대상자를 좀 섬세하게 규정해 주십니다. 특별로 상업용 사무용 공유예산을 인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중 50% 인도 감면 실적과 성과 달성 여부를 떠나 시내가 7조 3,143억을 투입해 코로나19 이후 울산의 미래를 추진하시겠다는 계획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코로나19 극복합시다.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근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문 양정 연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송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 교육청에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울산시 교육청과 그 산하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 242개의 기관에 328명의 청소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교육 환경을 위해 고된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학교 청소노동자에게 휴식 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노동자의 근무 중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79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청소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해드린 내용은 과연 학교 청소노동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교육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각급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이 없는 곳이 2곳, 청소노동자 단독 휴게실을 갖추고 있는 곳이 98곳,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을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곳이 14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휴게실이 없는 2곳을 제외한 240곳의 청소노동자 휴게실 현장 사진을 확인한 결과 청소노동자 휴게실 환경은 각각 기관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청소노동자 휴게실의 여부가 학교장의 재량권이고 울산시 교육청의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각각 기관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울산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없는 2곳의 학교에 빠른 시일 내로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청소노동자 휴게실의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의 청소노동자 휴게실 현황에 대해 실태 파악을 요구하고 자료를 받았지만 실제 청소노동자들과의 이야기와 상이한 점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것은 실제 상황과 다른 자료를 송부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행정상으로 받는 자료가 아닌 청소노동자들을 통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세 번째, 청소노동자 휴게실 절반 이상이 겸용휴게실입니다. 겸용휴게실은 당직실, 회의실, 연구실, 강사 대기실, 화장실, 창고 등의 공간이기에 청소노동자만의 휴게실이라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노동자의 단독 휴게 공간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는 공간은 고된 육체노동으로 지친 청소노동자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대부분이 여성인 청소노동자의 경우 남녀로 구분된 별도의 휴게 공간이 필요하며 휴게 시간에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는 단독 휴게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청소노동자 휴게실에 대한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단독 휴게실, 겸용 휴게실 모두 휴게 환경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곳이 많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여론을 직접 듣고 가이드라인을 잡아 거기에 맞춰 휴게실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를 살펴보면 휴게실의 위치, 규모, 온습도, 조명, 소음, 마감재료, 비품, 휴게시설 관리 순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위와 같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청소 노동자들이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고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개선하는 것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학교 청소 노동자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교육청의 가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듯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교라는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된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의 권리 또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5분 자료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발전의 중심에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강국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산 남구 제3선거구 무거 3호 지역 이미영 의원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로 45일째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울산 자체 확진자의 신규 발생이 없는 부분에 대해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고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심의에 대한 부당성과 재고 요청에 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대량 교통체증 유발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미리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도입되어 2001년부터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시설은 사업성 인정,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평가를 하고 있지만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사전에 이루어진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주변 교통은 심한 정체를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며 이곳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속으로 삼키거나 누가 이런 곳에 사업 허가를 내줘서 도로가 자기들 것이냐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교통정체가 지속되고 다수의 시민과 울산을 찾는 손님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행정과 사업 허가만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업체의 행태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는 물론이거든요. 우리 울산 시민에게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단지가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도로가 좁고 짧을수록 이익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근처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훨씬 크고 교통을 불편으로 무의미하게 허비하는 시간 등 손해는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고동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바로 이러한 사업지로 지난주 금요일 건축심의 조건부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번번이 재심의하다 네 번째 교통영향평가 이하 교평 심의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네 번째 교평까지 간 이유는 그 지역의 39정 주상복합 아파트 4개 동이 지어지면 엄청난 교통 대란과 주민 불편이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지와는 관계없는 도로 개설과 문제가 없다는 시공사의 자체의 시뮬레이션 자료로 네 번째 교평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교통 19명, 도시계획 4명, 토목 4명, 건축 5명, 공무원 17명, 위원으로 구성된 울산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총 49명의 위원 중 9명만 모여도 심의가 열릴 수 있고 그중에서 5명의 찬성이 있어도 심의가 통과되는 곳이 바로 울산광역시입니다. 물론 많은 지자체들 중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평을 하는 곳이 있기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 진입로 교통영향평가 질타, 모모백화점 편법과 방칙으로 교평, 우회 돌파 등의 제목으로 언론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무고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1차 교평심의는 주변 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 동선, 교통 안정 등 총 10가지 보완 내용을 가지고 재심의가 결정 났으나 4차 회의 때에는 제일 중요한 지점인 신봉로 147번 길에서 사업지간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확폭 등 개선에 대한 내용 부분이 빠진 상태로 심의되었습니다. 전혀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일반 사업지역의 100세대 주택을 매입해 용적률 800%에 달하는 600세대 주상 복합 아파트가 지어지는 사업지의 주도로는 출퇴근 시 수백 미터 정체되는 왕복 이착선 구간으로 평상시에도 상습 정체 민원지입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진출입로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교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과는 당연직으로 참석하지만 모두 전문가들이라 의견을 제시 못한다고 합니다. 왜 담당과가 존재하고 왜 교평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수시로 수백 미터 정체가 되는 하나뿐인 진입로로 다량의 공해를 유발하는 공사 트럭이 수시로 이동하게 되며 바로 옆 둑대 뛰는 조망권과 일조권은 물론이고 엄청난 교통 대란 속에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벌써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고동 공동주택 신축공사건에 대해서 교통병합평가 재심의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역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당연직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아닌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교통영향평가의 실질적 목적에 맞게 심의할 수 있는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재심의할 수 있도록 조수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울산시 교통영향평가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신뢰도 높은 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사업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도 함께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호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안도영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선미 의원님, 장윤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초로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울산광역시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전염병과 싸워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을 모을 때 그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값진 시민 정신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이어 곧바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다시 예전의 활기찬 일상생활을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1,982억 원으로 일반 회계 1,554억 원과 특별 회계 428억 원입니다. 추경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563억 원과 국고 보조금 325억 원 등을 활용하였으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208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채 100억 원 발행과 기금융자 200억 원을 통해 적극적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에 28억 원, 긴급복지 12억 원, 보건소 구급차 구입 4억 원, 감염병 관리 지원단과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6억 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1억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적자 노선 재정 지원 250억 원,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70억 원, 고용유지 지원금 10억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6억 5천만 원,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1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에 200억 원, 자율은행 선박 실증센터 구축에 20억 원, 경제자유구역청 설립에 15억 원, 미래차 연구센터 설립에 5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68억 원,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60억 원, 자동차 산업 퇴직 인력 재취업 지원에 27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현안 추진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49억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47억 원,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에 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한 변경계획안으로 기정액 3,448억 원보다 138억 원 증액된 3,586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원, 예치금 회수 93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일반회계 융자 200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는 강하지만 울산은 더 강합니다. 라는 슬로건처럼 우리 울산 시민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모든 상황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키 교육감님 발언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학교는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돌봄과 학습 지원, 생활 지도의 짐을 떠맡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방심할 수 없지만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는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을 펼쳐왔습니다. 지금은 언제 등교 개학이 되더라도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역 물품 구비,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 훈련, 상황별 매뉴얼 준비, 보건 인력 추가 배치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부터 최근까지 위기 단계별 적절한 대응을 위해 예비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머무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지원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긴급 돌봄 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돌봄 수요에 대응했습니다. 급 간식비 지원과 돌봄 시간 확대 등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에도 원격 수업 지원센터를 가동했습니다. 수업 장애 발생 시 실시간 지원은 물론 스마트 기기 대여, 인터넷 통신 지원 등 한 명의 학생도 온라인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교육 균형 발전,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민생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적극 대응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 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 물품 예산을 편성하여 언제 개학이 되더라도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체계를 갖추어 놓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지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 원격 수업으로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통신비, 급식비 등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뜻을 모아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시장님, 구군의 기관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차별 없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울산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 균형 발전 대상 학교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 기본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사 인력을 충원하고 교육복지실 구축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비 또한 적극적으로 배정하여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도 나서겠습니다. 학교 정개축 사업과 보건실 현대화,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등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과 교사 처우 개선, 사립유치원 다자녀 가정 유아학비 지원 등을 통해 유아교육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체 상환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이어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조 7,646억 원보다 654억 원 증가한 1조 8,300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 등 581억 원과 자체 수입 13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원 운용 분야에 계약제 교원 퇴직자와 지방 공무원 결혼 보조 인력 증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신설 등으로 총 24억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분야에 고교 학점제 선도지구 지원, 방과 후 학교 돌봄 활성화 지원 등 특별 교부금 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재난 지원금 지원, 원격 교육 인프라 지원, 스마트 기기 대여 등 장기적인 원격 수업에 대비한 교수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분야는 코로나19로 유치원, 초등 긴급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돌봄 전담사 처우 개선, 학교 급식비 미급식일 조정, 교육 균형 발전 중점 학교 운영, 누리과정비 인상분 반영 등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 분야는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지원, 보건업무 지원 인력 충원, 학교 급식 환경 개선, 2021년 전국 체육대회 울산 개최에 따른 경기장 개회 보수비 등의 64억 원을 편성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분야에는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과 교육 균형 발전 학교 지원 등으로 67억 원을 조정하여 학교 현장 중심 지원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분야에는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과 특별교실 증축, 소규모 학교 다목적 강당 정개축에 115억 원을 편성하고 성면 천장 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내진 보강, 위험시설 개선, 민식이법 이행을 위한 교통안전 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분야에는 학교 현장 중심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 지원센터 운영비, 세인고 등 학생 배치시설 여건 개선 지원 등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관리 분야에는 교육지원청 환경 개선, 유아교육진흥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 학생 생활회복지원센터 리모델링비로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에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고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교육 재난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수립과 재난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 성장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교육재난 극복을 위해 흔쾌히 연대와 협력으로 손을 맞잡아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 시장님을 비롯한 구군 단체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의결 후 교육재난 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백운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소 2동 3동 지역구를 둔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높은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방역 방침을 믿고 신뢰하며 참고 이겨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정 울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 28일 연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2만 5천 톤급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선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후 환경 및 시민 건강 관련 역학조사와 사고 선주사에 대한 배상 요구 등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질의는 지난 회기에 질의하려 했으나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제야 질의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6일 해양경찰서는 화재 원인 규명에만 집중했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진행한 나머지 사고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며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화재 선박의 선장과 1등 항해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위 화재 사고 시 발생한 각종 유해 물질의 오염 실태와 범위 및 심각성, 이러한 유해 물질이 시민들과 화재 진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체에 미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해 면밀한 역학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피해에 따른 합당한 손실에 대해 완전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로 좀 넘겨주세요. 첫째, 화재 진압 상황 보고에 의하면 약 18시간 30분 동안 엄청난 양의 화재 진압용 화학 소방제를 화재 발화구에 투입했으며 화재 진압 후에도 2차 폭발 예방을 위해 많은 양의 소방수를 투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평형수 탱크 및 선박의 각종 탱크에는 스틸렌 모노머와 혼합된 각종 유해수가 담겨 있었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식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화재 후 휘발성 유기 물질이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배출된 의혹을 제기했으며 화재에 따른 선박의 열을 식히기 위해 10여 개의 대형 송풍기를 사용하면서 아무런 처리 과정 없이 대기 중으로 오염가스가 방출시켰다는 목격자 진술도 여러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선박의 평형수와 소화수, 소화액 등의 화재로 생성된 환경오염 물질 등이 스틸렌 모노머와 혼합된 울산 앞바다로 배출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형수 배출 시 해양오염 유발 우려가 있어 해양 공간에 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해양환경관리법과 선박 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에 정면 위반되는 위법행위로 투기 유무의 조사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휘발성 유해기 물질 및 오염가스 방출 여부, 평형수 혼합 오염수의 위법적 투기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선적되어 있던 평형수와 오염된 소화액, 그리고 워터 밸런스 탱크로 누출된 스틸렌 모노머 등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항만 밖 원거리 해양에 적법하게 투기했다면 우선 운반 선박 입출항 자료가 있었을 것이며, 폐기물 업체에 위탁했다면 연포 부두의 폐수 처리용 차량 출입 기록과 처리 업체의 확인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고 선박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스틸렌 모노머 5,000여 톤, 그리고 인화성 액체 메틸 메타그릴레이트 800여 톤 등 총 14종의 27,000여 톤이 적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학자들은 화재로 인해 많은 유독물질이 소실 또는 유출되었고, 특히 스틸렌 모노머의 경우 약 2,500톤 이상 소실 또는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화학물질들은 화재로 인한 유전기로 변화되거나 다른 물질들과 결합되었을 때보다 높은 독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당국에서는 당연히 소실 또는 유출된 물질들의 양, 유독성, 그리고 다른 물질들과 결합 시 나타날 수 있는 유독성 여부, 환경오염 실태, 인체에 미치는 장단기적 유해성 및 시민 피해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어야 합니다. 화재 이후 본건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및 시민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역학조사는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그 현황과 결과 및 조치 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시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화재 진압 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재에 근접 진화했던 석유화학공단 119 소방대 대원들은 당시 발생한 유전기, 유독가스 등으로 구토, 어지럼증 등 신체 이상 증상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틸렌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자극성이 있으며, 그리고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재 진압에 참여했던 대원들은 혹 이로 인해 장기적인 신체 후유증이나 그리고 혹 생산된 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당시 사고로 인해 화재 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관 및 시민들의 건강상 피해가 충분히 우려되며 이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고 선박은 외국계 보험사의 사고 시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1조 원대 보상이 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 울산에는 화재 진압 및 출동에 동원되었던 소방관 인건비, 그리고 소화액 사용료, 기타 경상 경비 등 울산시에서 변상을 요구한 1억 3천만 원만 보상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술한 유해 물질 유출에 따른 역학조사 비용, 그리고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복구 비용, 소방관 및 시민들의 건강검진비, 향후 초래될 수 있는 휴증에 대한 보상비, 그리고 시민들과 우리시가 받은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보상비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달 17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사고 선박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러시아 국적 선장과 1등 항해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들이 과실이 명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우리 영공 영해에 엄청난 환경 피해를 준 과실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국제법상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시가 이번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손실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탱크에 남아있는 잔류 스틸렌 모노머만 측정한다면 소실될 양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소실된 화학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측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자들이 향후 조사에 참여하여 소실된 화학물질들의 양만 확인된다면 소실된 화학물질로 인해 입은 우리 시, 우리 영토의 환경 피해 정도를 충분히 측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 1억 3천만 원의 변상금이 최종인지 아니면 향후 다른 변상금 등에 대한 청구 계획이 있는지 이의 청구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 피해 조사 TF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선주사 측은 사고 선박의 최종 처리를 위해 해당 선박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가 다시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고 선박이 울산을 빠져나갈 경우 환경오염 규모와 시민 피해에 대한 증거가 소멸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하며 위에서 전술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채 해당 선박을 내보낸다면 이는 우리 시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우리 시 영토에 대한 보호권과 권리 보호를 방기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울산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위에서 지적한 여러 조사들이 완료되고 책임에 합당한 보상 등의 조치가 있기 전에는 해당 선박에 대한 억류 조치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현장에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선임한 조사 전문가들이 함께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는 울산 시민의 건강권 및 울산 영토의 환경에 실로 심각하고 엄청난 피해를 끼친 초대형 사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자동차마다 등급 산정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고 그것도 모자라 차량 이부제 운행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당시 화재로 발생한 매연 등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환경 피해는 실로 계산하기 어려운 초대형 환경 파괴 사고임을 분명합니다. 아직도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고는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정도의 대형 환경공해 사고임에도 그 피해를 계량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환경 피해 규모나 피해 범위 등에 대한 조사나 피해 금액 산정과 배상 없이 사고 선박을 그냥 내보낸다는 것은 그 어떤 시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사고에 대한 철저한 환경 피해 조사와 징벌적 배상 등을 포함한 국제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고 후 조사와 배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응해 나갈
가칭 연포부두 화재 선박 사고 조사 및 배상 요구 특별기구를 꾸릴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내 액체화물 물동량의 30%를 처리하고 있는 울산항의 특성상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울산의 석유화학공단은 크고 작은 화학물질 유출 및 폭발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상존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항구도시 중 유일하게 소방정이 없는 우리 울산의 재난대응 수준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한 지난 사고를 교훈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형 해상사고에 대비한 고성능 소방정 도입의 시급성을 호소합니다. 평균 9.8일에 한 번꼴로 크고 작은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한다는 울산석유화학공단을 두고 있는 우리 울산입니다. 반면 대형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6년 조직한 특수화구조대는 독립된 청사 하나 없이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다가 올해 들어서야 청사 이전과 훈련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의 특수화구조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업 추진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덧붙여 여전히 열악한 특수화구조대의 현실과 울산화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특수화구조대를 특수화구조단으로 성격하고 인원 및 장비를 보강하여 대형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요구합니다. 긴 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연포항 화재 사고 후속 조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박의 오염된 평형수 등 위법적 투기 행위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선박 화재의 사고 원인과 사고 후 환경 오염 물질의 무단 방출 등 위법적 투기 행위 여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박의 오염된 평형수 7,099톤, 세정수 690톤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폐기물 업체를 통해 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울산해양경찰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과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관계 조사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화재 사고로 누출된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 지점 주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대기질 측정 결과 주변 지역에서 스틸렌 물질이 사고 당일은 0.477 ppm, 사고 다음 날은 0.890 ppm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노출 기준 20 ppm보다 매우 낮아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사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유해 대기 측정 차량을 이용하여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대기 오염은 없었으며 스틸렌 물질은 0.006 ppm 이하로 아주 낮은 농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외
사고 주변의 무인 악취 포집기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도 스틸렌 농도가 매우 낮게 나오는 등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미칠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화재 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관의 건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규정에 따라 화재 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공무원의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240명에 대하여 특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 결과 13명의 직원이 피부 발진, 기관지 통증 등 이상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모두 외래 진료를 통해 치료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화재 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장기적인 신체 후유증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선박 사고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배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화재를 진압했던 소방관의 시간 외 근무수당, 건강검진비, 유류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 약 1억 3천만 원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았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사유로 배상을 받았으며 울산 대교 피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신청하기 위한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외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와 관련 복구 비용 등 간접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은 손해배상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시는 울산해양경찰서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책임에 합당한 배상 전까지 해당 선박에 대한 억류조치 등의 행정조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선박의 입출항 허가와 관련된 행정 업무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대한 억류조치 등의 행정조치에 대한 권한이 우리 시에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울산지방해양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손해배상 등의 수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포부두 화재 선박 사고 조사 및 배상 요구 특별기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의 사고 선박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수사 결과와 우리시 자체 조사 결과, 법무법인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특별기구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성능 소방정 도입과 특수화학구조단 승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대형 선박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고성능 소방정 도입이 시급하여 지난해부터 이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성능 소방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수화학구조대는 국가산업단지의 외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화학공단 인근에 청사 건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특수재난 훈련시설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수화학구조대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특수화학구조단으로 승격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시정 질문의 건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5월 1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